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6월 A매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이집트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가전의 목적이 우리 문제점 파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평가전 시리즈는 확실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을 앞두고 너무 많은 지금 불안 요소가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월드컵 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해결할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이집트전 물론 살라가 빠지긴 해서 김이 새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파라과이전 간략하게 소감 말하고 바로 이집트전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파라과이전 의외로 까다로울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대로였습니다. 상대 선수비 후역습, 특히 역습에 굉장히 고전한 경기였고요. 벤투 감독 이날 또 한 번 병원날을 택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플랜 B가 없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벤투 감독 이번 평가전 3번 동안은 4-1-4-1, 4-2-3-1, 4-1-3-2 여기에 에이스 손흥민의 위치를 왼쪽 윙어, 원톱, 그다음에 투 스트라이커 이렇게 계속 바꿔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플랜 B가 없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아마도 이 컨셉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벤투 감독은 어쨌든 파라과이전에서도 변화를 주면서 이번 평가전 시리즈를 테스트 무대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쵸. 네. 눈에 띄는 건 손흥민이 투톱 자리에 섰다는 거. 벤투 감독이 아마 이번 시리즈 내내 포인트 중에 하나로 손흥민을 전방에 둬서 득점에 가깝게 하겠다는 걸로 잡은 것 같아요. 지난 칠레전 원톱으로 뛰었고 파라과이전은 황의조와 투톱에 뒀는데 황의조와 공존 역시 저는 좀 안 됐다고 느껴졌거든요. 투톱이 됐던 미드필더가 됐던 황의조랑 같이 뛰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황의조는 또 버릴 수 없는 카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벤투 감독 계속 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수비입니다. 물론 베스트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칠레전도 그랬고 파라과이전에도 너무 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벤투 감독이 분명히 본선에서는 수비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번 시리즈에서는 본선에 내놓을 만한 수비 전형이나 전술, 예를 들어서 협력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9월 평가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지금까지 남미 3연전을 통해서 주전 의존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예, 특히 3경기 연속 뛴 선수들이 일단 손흥민과 황인범 선수, 이제 풀타임은 황인범 한 명인데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두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큰데 앞서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빠졌을 때 이제 백승호 선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면을 파라과이전에서 볼 수 있었고, 김민재 선수가 빠졌을 때 첫 브라질전에서는 왼발잡이 센터백 조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권경원, 정승현, 그 다음엔 김영건, 정승현을 했는데 셋 경기 모두 수비가 좀 불안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3경기에서 7실점을 하는 그런 어떤 월드컵 예선이랑은 전혀 다른 안정감이 결여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실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은 골을 내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칠레전에서도 그럼요. 한두 골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본선에 갔을 때 정승현,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또 빠진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척추 라인이 한 명이라도 빠질 경우에는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대체자의 실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거를 미리 좀 준비를 어떻게 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들어왔을 때 본선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제 김진수 선수도 이제 대표팀 인터뷰에서도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다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좀 지닌다고 봅니다. 죽어도 다쳐서는 안 되지만 다칠 수 있는 게 또 축구잖아요. 맞아요. 매년 그렇게 낭만한 선수가 나오는데,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권창훈 선수 빠지고, 그렇죠. 완전 김민재 선수 빠지고, 네. 엄청 데미지가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드컵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또 김민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것이냐. 그게 좀 대비가 안 돼 있는 문제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파라과이전 뒤돌아보고요. 네. 이집트전으로 가죠. 네. 만 기자 키워드 3개로 관전 포인트 꼽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키워드 최루탄. 네. 재밌네요. 일단 가장 최근 맞대결부터 네. 보면 2005년 2월에 서울에서 만났고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때는 살라와 손흥민이 이제 한 13살 정도 됐던 유망주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 정도로 지금 17년 가까이 만나지 않았다. 참 오랜만에 맞대결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박스컵, 그 대통령배 얘기할 대회, 거야, 이제. 코리안컵, 여기 이집트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역대 전적에서 17전 꽤 많이 만났습니다. 5승 7무 5패 동률입니다. 첫 맞대결은 1964년 10월인데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본선이었고 그때 0대 10 스코어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7년 마산에서 이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준결승에서 격돌을 합니다. 그때 스코어가 0대 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최루탄으로 인해 경기 중단 및 무승부 처리. 예, 그때 중계를 보면 이집트 선수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 한 선수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잔디 위에 쓰러져 있고 주변의 동료들이 완전 놀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지. 그런 지켜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제 민주화 항쟁이 한창이던 시절인데 경찰이 학생 시위대에게 쏜 최루탄 가스를 경기장에 있던 이집트 선수들이 흡입하게 되면서 생긴 일. 이제 한국 선수들은 이제 다른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은 좀 익숙해서 그런 냄새가 맡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집트 선수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을 했다. 맡아봤어요 이거? 못 맡아봤죠. 저도 옛날에 어디 갔다가 갑자기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저 기억이 생생. 나 초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네요.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은 해봤는데 그걸 이제 대비를 한 상태에서 화생방을 하는 거고 요거는 무방비로. 그렇죠. 눈물이 나오고 뭐 그런다고. 결국 경기는 전반 29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절대 안 가야지 한국 이렇게 할 만한데 이집트는 창에다 얘기해 준 대로 정말 한국이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91년과 93년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또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준우승 한국에 밀려서 그리고 한 번은 한국을 꺾었고 우승을 합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많이 만나던 팀 바로 이집트입니다. 아마 그 살라 이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핫산 형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형제가 자주 왔고 이집트는 어쨌든 서아프리카 팀이지만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뭐 화려한 느낌은 좀 없었던 저는 현장에서 몇 번 봤었는데 그때는 코리아컵 시절에 기억나요? 그때는 코리아컵은 그렇게 옛날에 아니었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제 가나전 이제 월드컵에서 만나는 이제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이제 스파링을 해야 되는데 뭐 카메룬 세네갈이 이제 가나와 더 비슷한 스타일의 팀이다. 그래서 그 팀과도 접촉을 했지만 최종 선택은 이제 이집트로 해서 이제 살라와 손흥민의 맞대결을 좀 예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카메룬과는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됐다고 들었었고요. 자, 두 번째 단어 너무 명확합니다. 살라와 손흥민. 뭐 어느 정도는 모하메드 살라라는 흥행이 되는 카드도 좀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살라가 참가할 경우에는 뭐 왜 가나와 스타일이 다른 뭐 엄한 국가를 데려오느냐 좀 말이 쏙 들어갔을 겁니다.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문제는 살라가 예상과 달리 이 부상으로 명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약간 느낌이 김수겸 빠진 상향이에요. 그렇죠. 아예 뭐 이제 좀 김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이미 뭐 광클을 해서 이집트전 예매한 팬들이 뭐 취소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아마 기대가 컸을 겁니다. 손흥민과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이제 PFA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한 선수, 프리미어리그 현존 최고의 선수를 눈앞에서 볼 기회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선수들도 기대한 눈치입니다. 이제 별명이 엄살라인 엄원상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수도 본인도 아쉽다고 실물 찐 살라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마 유니폼도 바꾸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됐고요. 다른 누구보다 이제 살라가 불참하면서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움 속에 최종전을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감독으로 꼽으셨네요. 네, 이집트가 참 시끄럽습니다. 정말 브라질과는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2차전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는 에티오피아에 0대 2로 이제 패했습니다. 피파 랭킹 140이더라고요. 140이. 일단 파라과이가 50이었던 거 보면 정말 밑에 있는 팀인데 살라가 이제 근육 부상으로 인한 경기에서도 빠졌었는데 이집트는 네이션스 컵 이제 최근에 뭐 결승 단골 손님. 아니 계속 그랬어요. 네이션스컵에는 우리가 흔히 카메룬, 나이지리아, 뭐 코트디부아르 이런 팀들이 잘했을 것 같은데 네이션스컵 결승 가면 항상 이집트가 있었어요.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었죠. 세네갈과 이집트가 조금 떠오르는 팀들이었는데 이제 그에 뭐 살라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왔어야 됐지만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합 갈랄 감독. 지난 3월 이제 월드컵 본선 탈락 이후에 케이로스 감독이 좀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한 이집트 출신 감독인데 이제 고작 2달도 지나지 않아서 경질설이 바로 나왔습니다. 실제 뭐 이집트 축구협회 내에 우리나라와 같은 뭐 위원회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해고 논의를 하고 후임자 외국인으로 이제 물색하자는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이 사실로 좀 드러났습니다.
대표 선수단이 입국한 날 이제 이집트 축구협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갈랄 감독을 한국전 이후에 바로 경질할 거란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화를 내긴 했지만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에 대한 물색 작업은 위원회에게 맡길 거다. 일단 감독 너는 안 자를게. 근데 야 너네 좀 알아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티오피아전 그 어떤 후폭풍이 거세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죠. 그리고 이제 뭐 살라뿐만 아니고 못 나온 선수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많은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 팀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집중을 할 수 있을지 또 파라과이랑 브라질과 달리 이제 들어오는 입국 날짜도 좀 짧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이제 시차 적응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내한하는 이집트 라인업이 어느 정도인지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뭐 있겠죠? 아마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일단 이름 말할 테니까 일단 공격 4-2-3일 4-3-3 전술에서 일단 최전방에는 지조는 저기 프리스타일 잘하는 래퍼 아닙니까? 전 모릅니다. 일단 이름이 뭐 있는데 별명이 이제 지조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무스타파 모하메드. 모하메드는 한 30명 정도 되겠죠. 네, 요 선수 근데 요 선수가 유일한 지금 유럽파로 아마 예상 라인에 나오고요. 아흐메드 라팟, 네, 아무르 엘솔리아 미드필더, 모하나드 라신 그리고 아프샤. 그리고 수비는 아이만 아실라프, 아세르 이브라힘, 엘 웬시, 오마르 카마리 포팩을 맡고요. 골키퍼 모하메드 엘 세나위. 요 선수는 이제 월드컵에서 지난 월드컵에서 뭐 최고령 요런 기록을 써서 아마 국내 팬들에게 알려진 그런 선수입니다. 잘은 못 들어봤는데 네. 왠지 익숙은 하네요. 요 선수 이제 이름이. 얼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처럼 생겼고. 네. 굉장히 저 골키퍼는 알죠. 아니, 네. 전체적인 라인업 이름을 들어보니까 다 처음 듣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익숙한 이름. 몇몇이 있죠. 네. 이 예상대로면 지난 3월 이제 월드컵 본선행 갈림길에서 만난 세네갈과의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때 선발 명단과 비교할 때 딱 2명 빼고 다 바뀐 겁니다. 예, 이번에 결정한 선수를 보면 뭐 살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마르 마르무시, 알죠. 예, 슈투트가르트 선수입니다. 그리고 트레제게, 알죠. 예, 예전에 에스톤 빌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뛰었던 지금 터키에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의 모하마드 엘네니. 알죠. 아스날. 이 선수 아스날에서 약간 꺾였다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네, 잘했던 네. 그리고 함디 파시 알 아흐리에 뛰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 수비수에는 아흐메드 헤가지 해가지. 알죠? 그 네. 모하메드 알 압델 모넴 그리고 아이만 뭐 아시라프 아흐메드 파투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집니다. 아는 선수는 다 빠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 빠집니다. 일단 살라 뭐 손흥민이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무시 뭐 황희찬 정도가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엘네니 이제 황인범 선수가 빠졌다고 보면 되고 해가지 이제 김영건 선수가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주축 선수들이 거의 없는 거의 국내파 위주의 팀으로 이제 한국전에 나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만한 선수가 그 갈라타사라이 소속의 네, 무스타파 모하메드. 네, 모하메드. 요 정도가 되겠네요. 네. 관전 포인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저희도 살짝 말하다가 길이 빠졌는데 일단 이집트는 12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경기를 하는 어떤 칠레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교롭게도 4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한국은 좀 퐁당퐁당 상대팀이 일단 브라질은 컨디션이 좋았고 칠레는 안 좋았고 파라과이는 일본전 마치고 일주일 동안 한국전을 준비했습니다. 주전급이 합류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집트는 느즈마키 방안에서 일단 뭐 충격파에 데미지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뭐 전력 투구할지 좀 미지수고요. 한국도 물론 지쳤습니다. 부상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할 것. 특히 이제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빌드업 축구가 잘 먹힙니다. 그래서 저는 칠레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주도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문제점 점검도 있겠지만 네. 자신감 회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집트를 상대로 100% 전력이 아닌 이집트를 상대로 우리가 완승을 거둔다면 뭐 지금까지 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 뭐 앞으로 잘하겠지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상황이 좋은 건 또 아닙니다. 네, 보시죠. 황인범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할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아예 못을 박았죠. 네.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이틀은 정우영과 포함해서 황인범까지 빠진다면 중원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황인범 선수는 파라과이전에서 아킬레스 쪽을 조금 다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통증 정도고 뭐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이 경기는 출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새 얼굴에 대한 기용보다는 최선의 라인업을 꾸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부분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일단 중원이 어떻게 꾸려질지가 좀 궁금한 가운데 김진규, 백승호에서 저는 4-4-2 우리가 그 지난 유럽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 라인이 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동현 선수 한 번쯤 실험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뭐 수비형 미드필더는 지금 계속해서 약점으로 지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가 동아시안컵에 합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한 번쯤 좀 기용해 보면서 좀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고승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일단 생각이 들고 일단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경기에 내보낸다고 했거든요. 뭐 자리는 3선이 3명이 될 경우에는 왼쪽 윙어, 그다음에 2선이죠. 2선이 3명 될 때는 그러니까 뭐 4-1, 뭐 4-2-3-1이 되거나 네, 그럴 경우 왼쪽 윙어를 쓴다 그러고 2명이 된다. 음, 그러면 뭐 4-4-2가 되겠죠. 4-2-2 우리가 자주 쓰는. 네, 그때는 스트라이커를 기용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전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김진규, 백승호 라인이 될 경우에는 손흥민이 최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좀 일단은 사실인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칠레전 파라과이전에서 좀 아쉬웠던 모습 브라질 점 포함해서요. 아쉬웠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하지만 황인범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평가전은 김민재 없이 정우영 없이 황인범 없이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를 확실히 테스트한 거는 분명히 우리가 얻는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측 한번 간단하게 할까요? 일단 이집트 칠레전과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대0 보겠습니다. 저는 3대0으로 하겠습니다. 3대0. 네, 소니가 한 2골 정도 박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음. 자 이집트전에도 마지막 경기입니다. 좋은 경기 펼칠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